성행위 전, 후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제가 준비했던 그 최근에 처리했던 어떤 3건의 경우는 모두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제가 2025년도에 어떤 3건에 대해서 어떤 무혐의, 불송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그런 업무 수행 사례가 있어가지고요. 이 3건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변호를 했고, 이 3건에서 이 고소인 측, 여성분 측이 조금 무리하게 고소를 했던 그런 공통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 고소인 여성 측이 이제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어떤 이유가 무엇인 것인지 그 본질적인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성 고소인분이 이제 양다리를 거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미 있었고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의뢰인분하고 좀 친분 관계가 쌓여서 데이트를 하게 됐고, 이 데이트 술자리 과정에서 좀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이제 성관계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소인 분께서는 이미 교제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뢰인하고 어떤 술을 먹고 데이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성관계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자 쪽의 일탈인 거죠. 기존에 교제하고 있던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으니, 그런데 이제 기존에 교제하고 있었던 그 남성분께서 나중에 안 겁니다. 이렇게,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어떤 성적인 신체 접촉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결국 여성 쪽에서 고소를 했고,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당시 데이트 과정에서 있었던 식당 영수증, CCTV, 그리고 편의점에서의 어떤 이동 결제 내용,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증거 영상까지 다 제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실제랑 맞지 않는 부분을 1차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경찰 수사관분 같은 경우는 미리 변호사가 좀 정교한 서면을 제출을 하면 그 서면을 옆에다 펼쳐놓고 어떤 저희 의뢰인, 피의자의 그 진술 내용하고 좀 맞춰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의뢰인분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이 서면의 증거와 매칭을 해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소인 여성분의 주장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 실제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수사 경험이 있는 수사 베테랑분, 수사관분께서는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사기관에 조사받고 서면 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가 수사관의 어떤 말하는 모습, 그리고 저희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벌써 무혐의, 불송치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떤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고요. 결과론적으로 불송치가 되었고, 이 조사 과정에서도 저희가 어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경찰 수사관분께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무혐의 불송치를 해주셨고, 검찰에서도 기록에 올라가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 불송치 결정에 달라진 점이 없이 기록이 그대로 반환된 첫 번째 해결 사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제가 업무 수행을 하고 무혐의 불송치가 나온 사안을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사안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이 되었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에서 발생된 어떤 준강간 혐의 고소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나와서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모텔로 들어가는 영상에 대한 확보가 선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모텔에 가서 그 입장하는 장면, 카드 결제하는 장면, 이 부분을 어떤 증거로 남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모텔 주인이 처음에 안 줬습니다. 거부를 했고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고객들의 어떤 개인정보 때문에 안 준다고 했고, 다만 저희가 발빠르게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증거 보전을 신청을 해서 압수할 장소, 압수할 물건 이 부분을 특정을 해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했고요. 증거 보전을 통해서 법원에서는 그 증거 보전 결정,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그 결정문을 주었고, 그 결정문을 저희가 갖고 모텔 주인한테 들이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모텔 주인도 순순히 증거를 저희한테 주셨죠. 그 증거를 토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떤 이동 경로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카드 결제 내용, 뭐 음식을 결제한 내용, 이런 영수증까지 다 붙여가지고 제가 시간 순으로 발생 사실을 정리를 했고,
저희가 확보한 그 모텔 입장 CCTV 영상을 토대로 어떤 변호인 의견서를 만들어서 1차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또 마찬가지로 그 변호인 의견서를 옆에다 펼쳐놓고 저희 의뢰인분의 어떤 주장 내용이 맞는 것인지 실제로 대조를 하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수사관 입장에서는 저희 주장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어떤 증거 자료까지 직접 제시를 하면서 저희가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관도 저희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불송치가 됐고 검찰에 올라가서도 혐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서 검찰에서도 기록이 반환된 그런 업무 수행 사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고소인 여성 측이 미리 만나고 있었던 유부남이라든지 어떤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고소인 여성분이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던, 교제하고 있었던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이거는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또 고소인분도 고소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자가 돼야 어느 정도 면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고소인이 조금 억지스럽게 사실관계를 달리 주장하면서까지 고소를 하는 경우는 꼭 여성분의 다른 상대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됐든 남자친구가 됐든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경우고요. 최근에도 제가 수임했던 사건이고 업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같이 여행을 가서 투숙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분명히 신체 접촉 이후에 어떤 대화도 있고 분명히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닌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그 고소인 여성분이 만나고 있었던, 교제하고 있었던 그 상대 남성이 알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그 이후에서야 자기가 성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사후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면 고소인 여성분이 약간의 억지 주장을 하는 그 패턴을 살펴보면 고소인 여성분이 미리 교제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교제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는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면 조금 실제랑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주장이 있게 되고, 그런 부분조차도 제대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CCTV가 있다든지 목격자가 있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된 증빙 자료들, 카드 결제 영수증, 식당 결제 내용, 이런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로서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상대방과의 어떤 대화 내용이 있다면 더더욱더 좋겠죠. 어떤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만 중간간 혐의에 대해서는 특히나 성행위 전, 후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제가 준비했던 그 최근에 처리했던 어떤 3건의 경우는 모두 저랑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빨리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3건 모두 무혐의, 불송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업무 수행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건을 더 확대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또 어떤 상담했던 분을 보면 오히려 피의자가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도 경찰 수사관에게 드러내게 하는 그런 잘못된 변호를 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케이스죠. 오히려 변호사가 의뢰인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어떤 위험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조언을 해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안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변호 업무의 범위를 조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듭니다. 아무래도 숙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조금 변호 활동을 해보고 실제로 무혐의, 무죄를 받아본 어떤 실제 케이스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변호사분에게 사건을 맡겼을 때 어떻게 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지 처음과 끝의 어떤 과정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법적 조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에는 또 제가 직접 수행한 수많은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중간간, 강간혐의, 좀 억울한 입장에 처하신 저희 의뢰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드리고
무사히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